멘델 유전의 법칙 이후로 이제 사람의 유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람 유전은 일반적인 어떤 식물의 유전과는 다른 이슈죠. 왜냐면 세대도 길고 또, 근데 멘델이 사용했던 완두콩처럼 자손의 수가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배 실험. 이게 뭐냐면 저번에 멘델 같은 경우는 자가수분, 타가수분 다 용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임의로 실험자가 어떤 교배를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사람한테는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유전 연구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어떤 그 유전에서 알고자 하는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그 대상을 좀 나눠서 해보는데 일단은 가계도 조사.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형질이 이렇게 유전자에게 다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쌍꺼풀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어, 또는 뭐 보조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대립되는 형질들이 있는데 그 형질들의 우열 관계를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유전자가 어디서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또는 유전자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가기도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집안의 내력을 보는 거예요. 네.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자세히 볼 거고 쌍둥이 연구를 하는 것도 굉장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쌍둥이는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정자 하나와 난자 하나가 부득이 여기에서 분할이 될 때, 나날이 된다라고 하죠. 나날이 될 때 이게 이제 하나의 개체가 아닌 두 개의 개체로 되어 버릴 때가 있다. 이 경우에는 각각의 정자가 각각의 난자에 들어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원래 여자의 몸에서는 난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한쪽에만 난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나올 때가 있다. 그래서 정자가 각각의 난자로 동시에 수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어, 어쨌든 쌍둥이는 일란성, 이란성이 있는데 일란성은 대표적으로 정자, 난자가 같기 때문에 DNA가 똑같아요. 그리고 이란성은 유전자가 좀 다르고 유전자가 이렇게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일란성 쌍둥이가 다 가지는 좀 다른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적 같은 거 있죠. 또는 성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DNA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영향이 있는가 그거를 알아볼 때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시험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통계조사나 염색체 DNA 분석 등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람의 유전에서는 상염색체에 있는 거하고 우리가 상염색체 아니면 성염색체라고 하잖아요. 성염색체는 우리가 XX, XY가 있는데 이렇게 성에 있는 유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염색체에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저번에 염색체가 뭔지는 배우셨잖아요. DNA하고 단백질이 막 같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되는 것들이 염색체잖아요. 근데 이 염색체 안에 이렇게 유전 물질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유전 물질들이 이런 상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XX나 XY 같은 성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은 뭐예요? 이런 뼈말기, 이마선 모양 뭐 이런 어떤 대립 형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열의 관계가 뚜렷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맹은요, 생맹이랑 달라요. 생맹은 성염색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염색체에 있다 보면 남자일 경우와 여자일 경우에 빈도수가 조금 달라요. 생맹은 대표적으로 남자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유전 형질이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미맹은 어떤 맛을 잘 못 느끼는 그런 어떤 특징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혐알기를 가지고 한번 유전 가계도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보통 그 멘델의 법칙에 의해서 이 유전자형을 이렇게 어, 우성, 열성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성만 갖고 있을 때는 라지티, 라지티. 유성과 열성을 같이 갖고 있을 때는 라지티, 스몰티. 열성만 있을 때는 스몰티, 스몰티.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혀말기 자체가 열성이 아니라 우성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런 친구들은 여기에 어, 혀말기 열성 인자가 있더라도 여기 우성 인자가 있으니까 동시에 혀말기가 가능한 걸로 나오죠.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계도를 쓸 때 이렇게 결혼했을 때는
서로 남자 여자를 그어주고 또 자손을 낳았을 때는 그 아래로 이렇게 또 그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2번의 자손이 3번, 4번이고요. 또 4번의 배우자가 5번이고요. 이런 형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분석해낼 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항상 자손을 봐야 돼, 자손. 자손을 먼저 봐야지만 이 부모의 유전자형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자손 중에 이렇게 열성이 딱 있잖아요. 열성이 있다는 거는 부모가 절대 순종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순종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몰 t가 꼭 숨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지 t, 스몰 t가 함께 있는 형태로 써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 t라고 쓴 이유는 이게 텅이잖아요. 텅. TOUNG인가? TONUNG인가? 혀가 텅이죠? 그 텅을 본따서 여기다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이런 문제가 나와 4번에 혐알기가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중에서 우성을 한번 써봐라. 자, 보세요. 이 둘 다 부모가 가능한데 갑자기 불가능한 자손이 나왔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이 불가능이 대표적인 열성이다 이거예요. 열성. 저번에도 우리 멘델에서도 이렇게 둥근 형질 그리고 둥근 형질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주름진 형질하고 만났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반드시 둥근 모습이 나오거든요. 둥근 모습이 나오는데 자, 반드시 이렇게 둥근 것만 나와요. 둥근 것. 둥근 것이 나오고 얘를 다시 자가소분하면 반드시 이렇게 열성이 내가 또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보세요. 부모 중에는 다 둥글지만 열성이 튀어나올 수 있어. 왜냐면 이렇게 라지알 만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 라지알 스몰알 만날 수도 있고 라지알 스몰알이 두 개 나올 수 있죠. 그쵸?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 숨어있던 열성이 튀어나온 거지. 그치? 그러니까 부모한테 겉으로 보이지 않았던 형질이 나왔다. 그럼 그 형질이 반드시 열성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게 열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가능한 것이 우성이 아니라 누가? 네, 가능한 것이 우성이다. 그리고 우성 대립 유전자를 라지 t, 스몰 t라고 했을 때 불가능은 스몰 t, 열성이니까 써주고 반드시 부모는 잡종이어야 된다. 순종이 아니라 네, 이렇게 되어야만 이런 친구가 나올 수 있다. 물론 자녀 중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유전자형을 한번 알아맞힐 수 있느냐? 그걸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죠. 네. 자, 귓볼 이야기 한번 볼까요? 귓볼에서도 지금 잘 가계도를 보세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와요. 분리형이야, 둘 다. 여자든 남자든 분리형인데 갑자기 부착형 친구가 나왔다. 이거는 이 친구가 반드시 열성이라는 거예요, 열성. 이게 열성입니다. 자, 그럼 이게 열성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스몰로 표시할 수 있다. 스몰, 이게 귀에 대한 거니까, 스몰 에어 E라고 할까요? 스몰 E? 네. 여기를 스몰 E. 자, 그리고 부모님은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된다? 부모님은 순종이 아니에요. 라지 이 스몰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도 이 사람들도 스몰이죠. 스몰이. 네. 그러면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느냐? 반드시 잡종이어야 되죠? 그쵸? 여기 엄마 거 하나, 어, 아빠 거 하나. 이게 보통 네모가 남자거든요.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를 받아서 나가 나왔기 때문에 라지 스몰 이가 되고 자,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들은 알 수가 없죠. 이게 라지로 만난 건지 아니면 라지 스몰이로 만난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사람은 두 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와 나는 이렇게 유전자형을 쓸 수 있다. 표현형 유전자형 기억나시죠? 표현형은 겉에 드러나는 모양. 유전자형은 그 유전자가 이렇게 순종일 수도 있고 잡종일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자, 이 우리가 대립형질이라고 해서 항상 서로서로 두 가지만 이렇게 형질이 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유전자가 관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혈액형이 그런데 재밌는 게 A와 B는 우열관계가 없고 O가 열성입니다. O가. 네. 그러다 보니까 A형인 사람은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어요. B형인 사람도 BB일 수 있고 BO일 수 있고 AB형이라는 사람은 그냥 AB형 하나만 돼요. 네, 여기 A, B, O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에게서만 받은 거니까. 그리고 O형인 사람은 반드시 엄마 아빠에게 다 O형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혈액형 유전 가계도 분석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상염색체 유전 말고 성염색체라고 우리가
보통 남자는 XY, 여자는 XX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성염색체에 따라 나타나는 유전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록생맹 현상, 혈우병이 있는데 이게 정록생맹은 붉은색, 초록색을 잘 구분을 못하는 어떤 질병이에요. 그런데 그게 X 염색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성염색체에 X 염색체가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남자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가 하나죠. 하나다 보니까 남자는 생명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정상이면 XY, 생명이면 X 프라임 Y예요. 여자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 이렇게 정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정상일 수도 있어. 자, 보세요. 이다 보니까 겉으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을 때에야 여자가 정록 생맹으로 나타나요. 그런 경우 가계도 분석을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기서 테스트로 해볼게요. 일단 A, B호식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B형이 있는데 A형도 있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A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O형도 있네요. 그럼 여기가 혈액형 그 유전자형이 AO가 돼야 되고 얘도 BO가 돼야 되겠죠. 다에는 그래서 AB, A, B형, O형 다 올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10번 같은 경우에 이 유전자형을 써봐라. 가와 나의 유전자형을 써봐라. 지금 보시면 정록 생명 유전 가계도죠. 여기에서 일단은 정록 생명 여자가 여기 한 명 있네요. 이 여자는 반드시 이 생명 유전자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빠가 생명이죠. 그럼 X 프라임 Y죠. 자, 그럼 이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느냐? 이 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자녀가 X 프라임, X 프라임을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빠에게서 하나 받고 반드시 엄마에게서 하나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렇게 X 프라임 있어야 되고 이렇게 X 프라임 하나만 가질 때 보인자라고 그래요. 보인자. 그러니까 보통 겉으로는 정상이지만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런 여자다. 보인자라고 합니다. 자, 이 보인자가 되면서 X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와 나의 유전자형은 알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자, 일단 이 친구, 남자 정상이니까 생명 유전자가 없어야 됩니다. 자, 이 친구, 쉽게 좀 1번, 2번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아빠에게서 여자니까 X 프라임을 반드시 하나 가져야 되거든요. 그쵸? 여자는 Y를 안 가지잖아요. 그리고 엄마에게서도 하나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엄마에게서 이 X 프라임을 가져버리면 생명이 되니까 안 되겠죠? 그냥 X를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2번도 마찬가지로 X 프라임 X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 유전자가 있는 가족들은 총 5명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서 힘드시죠? 유전이 만만치 않고 사실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요. 어? 끝났네. 내용이. 이거 영상 한번 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줌으로 하든지 한번 해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